자, 69쪽에 4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가 나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적어 볼게요. 요거에 대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설정을 했는데 현재 f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1로서 1x제곱으로서 이런 내용의 f알파 제곱이 3알파입니다 랑 f베타 제곱이 3베타입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때 f-1의 값은 어떻게 되나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특별한 방식을 하나 설명을 해줄 거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잘 기억해서 자주 써먹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나중에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이런 말이 나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fx라고 하는 것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였대. 이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였대. 요놈처럼. 요놈과 유사하게. 대신 얘는 3차. 그러면 이게 센에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f1이 1이었대요. f2가 2였대요. f3이 3이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질문이 f4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얼마일 것 같아? 4다라고 하면 이제 틀리는 거야. 물론 규칙적인 상황들을 잘 확인한 거니까 뭔가에 4일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4는 아닙니다. 자, 그럼 비슷하게 요거 자매품을 좀 보여줄게.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선 이 자매품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F1이 0이래. F2가 0이래. F3이 0이래. 그럼 이건 자주 보던 형태야. 이 fx가 어떻게 돼야지만 f1이 0이고 f2가 0이고 f3이 0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fx의 식이 어떠한 식을 가져야 돼? 얘부터 말해볼까? f1이 0이 됐대. 1을 집어넣었더니 0이라는 크기를 가졌대. 그럼 fx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야 근이 될 거니까. x-1이라는 식을 가져야지만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올 수 있고 이 또한 어때? 그렇죠. 그럼 3도 어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뭐라고 불렀냐면 인수정리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1이라는 게 0이 됐다라는 것은 0이 되려면 근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1을 넣을 때 근이라는 것은 x-1이라는 식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인수정리였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럼 얘는 그 다음의 상황으로 모양을 응용하는 형태야. 왜냐하면 는영이 되지 않았죠. 맞죠? 는영이 아니라 는1, 는2, 는3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건 살짝 지울게. 요거는 이제 이해했지, 인수정리는. 그래서 만약에 요 상황이 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쓸 거냐. 이 1을 이항해서 요 놈의 내용에 f1-1은 0이다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f2-2도 0이 되겠네? f3-3도 0이 되겠네? 그치? 그럼 내가 강제적으로 는 0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세팅을 하는 거는 조금 숙달된 친구들은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정확한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내가 새로운 함수 gx를 좀 가지고 와볼게. 새로운 함수 gx. 근데 이 새로운 함수 gx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냐면 fx라고 하는 거에 빼기 x를 해보더래. 그냥 이런 걸 갖고 왔대. fx에다가 x를 뺀 것이 gx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더래.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g1이라고 하는 조건은 얼마가 됐을까? 0이 돼야 되겠지. 왜? f1 빼기 1은 0이 된 거니까. 됐네. G2도 그러면 같은 이유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G3도 같은 이유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죠? 그럼 내가 처음 설계된 이 내용을 봐.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였었다고 했어. 그럼 fx의 x를 빼면 최고차항 계수 1
x세제곱을 가지는 그 상황에 영향을 주는 함수이니? 전혀 영향을 안 주죠. 다시 말할게. 우리가 gx는 fx에다 x밖에 안 빼기 때문에 이 1x세제곱을 건드리는 항이 없다고, 동류항으로서. 그럼 여전히 gx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말해줄 수 있고, 그 3차 함수가 1을 넣은 게 0이 됐대, 2가 넣은 게 0이 됐대, 3이 되는 게 0이 됐대. 그러니까 이 gx는 아까 전에 했던 말 인수정리에 의해서 x-1, x-2, x-3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gx가 얘인데 사실 gx는 얘였잖아. 그래서 fx는 누구라고 물어볼 수 있냐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에다가 플러스 x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f4를 물어보게 되면 4를 집어넣었을 때 3 곱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4 6 더하기 4 해서 10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쌤 문제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로서 잘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지금처럼 인수 정리를 활용하는 내용들을 꼭 챙겨놔야 돼. 그럼 요 문제는 이 상황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한 거야. 한 번 더. 그럼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괜찮나요? 자, 풀 때 출발해 볼 거야. 무엇을? 우리가 요 놈을 는영의 형태를 어찌됐든 맞춰줬었잖아. 는영의 형태를. 맞지? 는영의 모습을. 그래서 얘를 이항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f 알파 제곱 빼기 3알파가 는영, f 베타 제곱 빼기 3베타가 는영, 이렇게. 그럼 이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는 0이 되게 gx 함수를 새롭게 세팅을 해볼까? 그럼 이 gx를 어떻게 세팅하면 되냐면 바로 fx 제곱에 빼기 3x 이렇게 세팅되면 알파를 넣었을 때도 0, 베타를 넣었을 때도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왜? 우린 여기서 fx라고 하는 것이 3차 함수였기 때문에 빼기 x를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인수정리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얘는 f에다가 x제곱을 넣어버렸잖아. 그럼 얘는 몇 차 함수가 되냐면 요 놈의 x제곱을 넣으면 4차 함수가 돼버려. 그럼 요 놈을 4차 함수 인체로 가면 문제풀이가 틀리냐? 틀리진 않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번거로워져. 되게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x제곱 인체로 안 가고 다른 방식을 채택해서 갖고 올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갖고 올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이쪽에서 갖고 와볼게. 첫 번째,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1입니다 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근이라고 주어지는 그 상황은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뭘로도 쓰냐면 근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로도 많이 씁니다. 근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등호가 성립하는 변수 x의 크기입니다가 근이었잖아. 그럼 근을 집어넣어 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쵸? 같은 이유로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도 0이 되겠네. 근이니까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이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지는 요 놈의 수식을 2차식 인체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어. 근데 4차식이 되면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4차식을 쓰기보다는 요 알파 제곱을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을 집어넣음에 따라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빼기 3알파는 0. 그럼 같은 이유로 얘도 베타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베타가 는 0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세팅이 끝난 거야. 아까 요 놈처럼. gx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연결 지어주면 되냐? 요 놈의 모습의 구조를 보고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해주면 알파를 넣었을 때 요 놈의 식의 모습이 만들어져서 g 알파는 0이 됐고요. 베타를 집어넣어주면 요 놈의 모습이 돼서 g 베타는 0이 됐답니다. 이렇게. 되나요? 되나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f라고 하는 거에 마이너스 x 빼기 1을 실제로 여기다 넣는다고 쳐볼게. 1 곱하기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을 해볼게. 그럼 얘를 전개하더라도 최고차항 계수는 1x 제곱이라는 게 변함이 없죠. 전개를 해봐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gx도 3x를 빼봤자 여전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장을 확인했으니까 이 gx는 어떻게? 알파가 0이니까 x 빼기 알파를 식으로 가져야 되고 베타가 0이니까 x 빼기 베타를 가져야 되고 최고차항 계수는 1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문제를 다 풀게 된 겁니다. 그럼 쌤 아직 요거는 모르는데요? 아니야. 얘 전개하면 이 전개된 식이 누구냐면 얘입니다. 왜죠? 알파가 근이고 베타가 근이었잖아. 그럼 요 놈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된 게 얘가 얘야. 그렇잖아. 그래서 요 놈이 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연결되고 마이너스 3x를 이항해주면 최종적으로 f의 마이너스 x 빼기 1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 됐다. 이렇게 세팅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건 f-1이죠. 여기서 굳이 fx를 예쁘게 찾을 필요 없어. 우리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수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에 어떤 크기를 넣어주면 돼? 0 넣어주면 딱 f-1 나오잖아. 그래서 양변에 x가 0이 되는 크기를 집어넣어주면 f-1은 1이라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겠네. 정답은 그래서 1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주어지는 이 문제는 난이도가 두 단계 점프 뛰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센에서 나왔던 설명처럼 F1이 0이다, F2가 0이다, F3이 0이다. 그 친구 인수 정리를 활용하는 식의 구조에서 1이라는 것을 근으로 가질 거면 x 빼기 1의 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결합을 했는데 그 결합이 된 걸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왜냐면 중간다리 아까 여기 적어놓은 F1은 1이다, F2는 2다, F3은 3이다. 그 친구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중간다리 한 번을 조금은 이해해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첫 번째 난이도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두 번째 내용 뭐였다? 제곱이 들어옴에 따라 난이도를 한 번 더 올려버린 거야. x제곱이라고 하는 4차식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된다고는 했어. 근데 난이도가 조금은 잘 안 풀릴 거예요. 변수가 많아져서. 그 4차식인 채로 안 가고 그럼 우리가 2차식을 1차식에 대한 내용으로 줄이는 근에 대한 성질을 한 번 더 활용을 해서 이 모습을 바꿔준 뒤에 인수정리를 활용하여 문제를 정리해서 풀었다. 이렇게. 실제로도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된 경험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쪽 친구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